자, 이제 364페이지 펴봅시다. 364페이지 진도로 와서 지금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우리 세무 2급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반에 TAT 2급 시험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이번에 우리 시험 볼 때 TAT 1급 시험을 볼 거예요. 그 내용까지 저와 같이 공부할 거고 전산세무 1급 시험 보고 나서 나머지 5일 동안은 또 TAT 1급 기출 문제로 연습만 하고 시험 이제 보기 전날까지 수업이 우리 일정인데, 그러면 TAT 2급 시험도 같이 응시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TAT 2급 시험도 같이 볼 수 있게 우리 세무 1급 시험을 위해서 TAT 2급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방금처럼 하던 작업들이나 이 분계들을 TAT 2급에서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TAT 1급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없어서 지금 이제 교재로 넘어온 거였는데, 그래서 그 만약에 그 라이센스를 그 공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은 한번 보시는 게 이왕 뭐 내 공부한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우리 세무 1급 시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자는 게 주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 이번에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누구나한테 재화의 공급을 하고 매출 가격을 얼마 받고 매출세액을 얼마 이렇게 받아서 세무서에 이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원재료나 상품인 재고 자산으로 재화의 공급을 받고 매입 가격을 주고 매입세액을 우리는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우리 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는데, 자, 이번에 우리 회사가 고물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 원재료나 상품이라고 하는 게 폐지나 고철이고, 중고 매매 자동차 매매 상사는 뭐 당연히 중고 자동차겠죠. 자, 그럼 폐지나 고철은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그렇죠. 예, 면세에서 폐지라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고철도 본 적이 없죠. 그럼 우리 일반 소비세니까 면세 항목이 없으면 전부 다 과세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재료나 상품이 얘네들이 과세품인데 나한테 이 공급하는 공급자가 얘가 일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면세 사업자라든지 사업자의 형태라서 이 공급자가 비사업자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에. 그럼 비사업자는 거래 징수를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앞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 원재료가 면세제화라서 매입세액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과세품인데 공급하는 자가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세액을 줄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 이 과세 사업자한테 이 고물상이나 중고자동차 이 사업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재활용 사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중고매매 자동차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폐지나 고철 같은 경우에 고물상이 가져다 주는 게 우리 그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가죠. 그럼 그분들이 고물상에 주면서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중고매매상에서 사업자가 중고매매 자동차 상사의 사업자 명의의 차량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고매매상은 매입세 그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파는 것보다 우리 같은 개인이 파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우리 같은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그럼 중고매매상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주지도 않았고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건데, 개인한테는 뭐 당연히 증빙이 있을 수가 없고, 면세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를 꼭 수치를 해야 돼요. 수치를. 그러면 우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그냥 영수증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줄 건데, 왜냐면 간이과세자인 형태의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당연히 없을 거니까 그때도 우리 이 적용 대상에 넣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자 얘도 한도 계산도 할 거고, 한도 계산할 건데 이 한도 계산은 확정 신고 시에 과세 기간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의제 매입세액하고 똑같아요. 과세 기간 걸 해서 예정 때 공제받은 거 한도 없이 하고 얘를 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도 계산할 때는 이때 우리 매입액 계산할 때 매입액은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 수치분까지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닌데 한도 계산할 때는 얘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한도 계산할 때는. 왜냐하면 이 한도율이 80%예요. 80%면 정말 작은 요율이 아니죠. 매출액 대비 80%니까 1억의 매출이 있으면 얘 사오는 걸 8천만 원까지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세품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사온 것만 80%라는 건 100%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써줄 거예요. 당연히 과세기간 걸로. 그럼 공제율은 얘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철이나 폐지는 103분의 3이고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는 없는 매입세액인데 정말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반 부가가치세만큼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매입액 할 때 과세사업자한테, 이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에게
매입분은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대상은 안 돼요. 일반 과세자한테 산 거는. 일반 과세자한테 사는 거는 세금 계산서든 신용카드든 뭔가를 해서 그걸로 부가세 주고 공제받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못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비사업자이거나 아니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만 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얘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동차 많이 해주더라 생각하면 뭐 공제율은 뭐 굳이 따로 인지를 크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매입할 때하고 분계를 보면 오늘 우리 직원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뭐 대청소한대요. 그래서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건물에 3반이 수업하고 있어요. 총 4반 수업하는데 오전에 3반, 오후에 1반. 그래서 자, 얘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대상 매입할 때 자, 이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53번 매입 면세나 일반 개인한테 할 때는 60번 명건을 쓸 거예요. 60번 명건.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사오면 차변에 원재료 103만 원치 사와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면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 원재료로 컴퓨터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적요 7번을 걸어주면 자동으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세액 공제 받으면 이때 공제 세액은 자, 고철이라면 103만 원어치 샀는데 103분의 3이니까 3만 원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고,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 3만 원을 높여주고 그래도 원재료 3만 원을 줄여주게 될 거예요. 분계 형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때하고 크게 차이가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고 회계상에서는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혹은 상품 취득원가에서 줄여주는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인데 여러분은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한도 계산. 과거에는 저기서 많이 틀려주니까 기분 좋아서 많이 내다가 잘 맞추니까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은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하고 세무일급에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가 나오는 비율이 1대1이었어요. 그렇게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80회차 대에는 거의 잘 안 보이는 애로 바뀌어 버렸어요. 출제연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하지만 많이 안 나오는 만큼 최근에는 안 나왔으니까 또 이번에 우리 때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 364페이지에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번이에요.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거래 자료에 대한 전표의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하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처리하며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로 가정하며 원재료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번에도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 1번 의제로 쓰던 거를 2번 재활용하면 얘도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할 때에 자동으로 회계 처리시켜주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10월 1일자는 고철이고 계산서 받은 거니까 문제 없고 10월 27일도 고철이고 계산서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매출액은 아래 금액으로 가정한다. 1기 예정 때 2억 5천, 2기 확정 때 2억 5천. 당해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한 매입액은 3억 1,500이다. 자, 예정신고 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뭐 예전 거 없으면 우리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 9103번으로 바꾸시고 9103번 가서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고 이번에도 의제료 매입 탭 구경할게요. 자, 날짜 10월 11일 날 우린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고철 420만원 여기에서 2번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이라 적혀있는 자, 얘 선택하고 고철이니까 3 입력해서 103분의 3 공사실업 전자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여기에 적용 7번을 걸어주시고 그럼 420만원치 샀는데 12만 2,330원만큼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 만들고 원재료 취득원가를 줄여줬죠. 그래서 공제되는 세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10월 27일 53번 메인 면세 고철이고 700kg 96만원 103분의 3 건영산업 전자역 원재료 7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2기 확정분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자, 계산서 두 개 받은 게 같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럼 확정 신고기 때문에 한도 계산할 건데 아래 자료에서 2기 예정 거 2억 5천만 원, 2기 확정 거 2억 5천만 원. 자, 그리고 단기 매입액에서 한도 계산할 때는 우리 세금계산서 매입분도 들어간다라고 했죠. 예정 확정 거 쓸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니까 합친 거네요. 그럼 여기에 3억 1,500만 원을 쓰고 자, 다음 15번에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죠. 왜 이렇게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시행규칙에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계산서든 영수증에 전부 다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이란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 대상 매입액에 예정 확정 거 합친 거. 지금 한도가 23번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한도가 안 뜬 거예요. 그럼 이번에 산 것만 있고 예정 때는 매입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6만 원이라고 쓰면 아래에 한도가 살아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도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번 기본 예제는 끝이 났어요. 자, 그럼 기출문제 한 문제 있는데 얘도 풀어볼게요. 자, 651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1. 문제 1번 볼게요.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 자, 거래 자료가 장고물상 사업자인데 고철이고 영수증 받았네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우리 뭐 사업자한테 영수증 안 될 건데 장고물상이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얘 대상이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자원 거래 내역은 없다. 2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에 지금 아래에 예정 확정 매출액이 있고 세금 계산서 매입한 것도 예정 확정돼 있죠. 한도 계산할 때 쓸 거예요. 자,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얘가 없다라는 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인 10월부터 12월 F2번 눌러서 장고물상 영수증이고 자, 구분 코드는 뛰어넘고 품명은 고철 수량은 400 취득금액은 780만원 공제율은 고철이니까 103분의 3 취득은 2020년 10월 6일 자, 날짜까지 쓰시고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면 아래 한도 계산하는 쪽에 와서 자, 예정 매출액은 6,200만원 확정 매출액은 7천만원이고 세금 계산서는 지금 예정 때 4,800 확정 때 5,600이니까 1억 400만원이네요. 그럼 여기에는 1억 400만원이 들어갈 거고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은 예정 때 거 없으니까 확정 때 거 하나만 780만원이라고 쓰고 우리 문제 두 번째 줄 끝단락에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 입력하라는 건 여기 23번 나올 때까지 다 쓰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쓰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써주면 매입액 없으니까 쓸 거 없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이번 것도 끝났어요.